올해 그 중국에서 발표한 그 문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은, 지자하고 변자입니다. 지자. 우리가 지혜로울 지자 있죠? 지혜로울 지자하고 이제 변화할 때 쓴 변자.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사설을 읽어봤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자는 AI를 뜻한대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뜻하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요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을 졸업하면은 자기가 100% 원하는 직장에는 못 갈 수 있어도 그래도 다 직장은 들어갔어요. 그죠? 거의, 실업자들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직장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갈 때는 있어요. 갈 때는 있는데, 이제 3D 업종을 가야 돼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거 외에는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데 가기는 너무 어렵고, 대학도 괜찮은 대학을 나와야지 일반 사무직에 간신히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근데 한국만 그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요, 더 심합니다, 지금. 지금 중국의 청년들의 실업률이요, 엄청 높아요. 이번에 또 발표한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앞으로 5%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제 뻥을 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잘 나갈 때 뭐 10%, 12%씩 나갔는데 5% 이하면요, 이제는 성장이 아니고 거의 정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정말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지만은 중국도요,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는 해야 돼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하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걸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돈을 투자하면 일단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수중에 뭐 한 몇 억이 있어, 한 2, 3억이 있어. 그런데 애터미 외에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엄청 고민을 할 거라고요. 그죠? 식당을 뭐 하든지, 무슨 뭐 슈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일을 해서 과연 내가 이 일이 잘 돼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좀 부족함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요, 사람들이. 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이,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아까 생각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는데, 지금 안에. 지금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죠? 이제 뭐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몇 년 전만 보세요. 코로나 전만 보세요. 막 시내 가면 막 난리가 나고 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장식도 잘 안 해요. 왜? 장식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식당을 가보면요, 원래 식당 피크가 한 6시부터 한 8시까지가 피크잖아요. 그죠? 한 5시 반부터 한 8시 반까지가 피크인데, 그 시간에도 텅텅 비어있는 식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은 약간 특이한 상황이지만은, 어떤 경제 관료들이 지금, 회식 좀 하라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회식 좀 해라, 회식.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 회식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왜? 주머니를 꽉 닫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회식비가 따로 나오면 하긴 하겠죠.
남의 돈이면. 근데 자기 돈을 내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뭐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정도의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중국도 똑같아요. 저도 중국에서 저녁에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은 물론 아주 잘 되는 데는 좀 잘 돼요. 많은 데는 아주 잘하는데 맛있는데 그런데 몇 군데 잘 되는 거 빼고는요 전부 다 텅텅 비었어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참 애터미를 내가 지금 만나서 다행이지 정말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지금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어쩔 때는 앞이 깜깜하기도 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애터미를 안 하고 밖에서 물론 뭐 직장 다니면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꿈이 있어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뭐 내가 어떻게 살 거다라는 그런 꿈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직업이 없어갖고 좀 헤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깝깝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깝깝할 것 같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야, 이거 사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지? 뭐 먹고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깝깝한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대강 살다 가면 되지 뭐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아주 뭐랄까 책임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가난을 견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난을 견디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부분 다 집 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참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막 들떠있을 지금 상황이거든요. 연말에다가 뭐 사람들 송년회 모임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 또 새해도 다가온다고 하고 또 내가 그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즐겁게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애터미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가능성은 있거든요. 가능성. 그죠? 애터미 만난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성공한다면은 그건 조금 모순된 얘기입니다. 다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다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반적인 밖의 사회에서의 그런 성공의 확률하고 성공의 가능성, 확률이 아니고 일반적인 밖의 사회에서의 한 개인의 성공의 가능성하고 애터미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성공의 가능성은 이쪽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잡고 매달려라. 그걸 잡고 매달리다 보면은 그것이 5%가 되고 10%가 되고 30%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100%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아마 대한민국이 이게 이 연말 좋은 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원래 자살률이 1위죠, 1위. 그죠? 응?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너무나 이거 참, 이거 21세기에 이게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참,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죽을 각오를 갖고 참 애터를 만났으면 나 성공했을 텐데, 그죠? 내가 죽어야겠다 해서 그러고 간 사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애텀을 미리 만났으면은 그 생각 갖고 했으면 그냥 금방 성공했을 텐데,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중국에서 토요일날 밤에 들어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한 10시인가. 또 거긴 맨날 딜레이가 돼, 이렇게 비행기가. 시간을 안 지켜. 근데 이제 전에 대한항공 타고 다니는데 전에는 항상 만석이었어요, 만석.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었죠. 꽉꽉 채워가지고 비행기도 큰 거. 비행기가 원래가 이제 242짜리 242. 그러니까 한 줄이 8명씩 타는 거. 근데 비행기도 이제 조그만 거 띄워요. 33짜리. 제일 조그만 거, 33짜리. 그런데도 한 60%밖에 안 찼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전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지금 꽉꽉 찼었는데, 왜 이렇게 비행기 좌석이 변했더니 안 온대요, 한국에. 겁나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중국 가서, 갔더니 이제 거기 지사장이 이제 자기가 점심 산다고 해갖고, 이제 그동안 한족이니까 한족. 이제 같이 거기 로얄 클럽 이상들 같이 해서 밥을 먹었는데, 첫 마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한국 괜찮냐고. 응? 한국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요새 뭐 한국,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극복할 겁니다. 지금 다 잘 정리되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니네 걱정이나 하세요. 그랬어. 니네 걱정. 중국 걱정해라. 한국은 괜찮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에 오는 것을요,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좀 하여간에 이게 막 설상가상이라고 계속 어려운데 막 더 쌓이는 거야. 더 쌓이고. 그런데 애터미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그나마 괜찮은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만나서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도 잠깐 강의를 한 내용인데,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애기 키워봤죠? 다 애기. 애기. 애기들한테 이렇게 한번 탁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2번 얘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3번, 4번, 5번, 10번, 한 20번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애기들도.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여기 지금 사업자들이 전부 다 애기구나, 애기. 응?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거구나.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요새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를 저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사실 저도 지겨워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어느 순간 알아듣겠죠. 그죠? 이제 알아듣고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처럼 해라,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라,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이런 것들은요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또 계보도는 어떻게 짜야 된다, 소비자 관리는 어떻게 된다, 사업자를 만나면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본인의 목표는 어떻게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했는데도 수없이 또 못 알아들어요. 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장님이 옛날에 알아들을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얘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못 알아들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아 이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저는 저희 회장님이 좀 이상했어요. 아, 그걸 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아, 이게 못 알아듣는구나, 사람들이. 응? 못 알아듣는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이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알아들어도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잽싸게 쫙 나가버려, 그냥. 응? 듣자마자 머리에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게 귀하고 이쪽 귀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로 들어서 여기로 싹 나가버리면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야겠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냥 지겹더라도, 나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겹더라도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아이고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근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요거 물 갖고 온 거예요? 물 좀 먹고. 참 저희 회장님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10번을 얘기해야지 한 번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 말을요, 그 말의 진짜 속뜻을요 최근에 이해했어요. 최근에. 저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한 번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속뜻은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한 10번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는 알아들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속뜻이, 이게 그 속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새로운 강의를 계속 하려면요, 이게 저도 이제 머리 많이 써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뭐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한 가지 강의만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겨워서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다른 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그걸 또 한 10번 쭉 하다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냐면은, 우리 사업이 성장하는 원리는 이게 배가의 원리 때문에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배가의 원리.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이제 요게 이제 배가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요.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은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요. 이것은 여러분의 많은 특히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 리더들의 역할. 이게 배가의 원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 덧셈의 원리로 가면요. 이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다 그만둘 수 있어요. 어려워서. 덧셈의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4 더하기 4는 8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덧셈의 원리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고. 근데 요것은요, 계속 이렇게 한 장씩 쌓이는 거죠.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 올 때마다 쌓이는데, 요 배가의 원리는, 요것은 덧셈의 원리로 하는 것은요, 이건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러니까 각계전투입니다. 근데 배가의 원리는요, 이건 각계전투가 아니고 합심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면은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배가의 원리.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링겔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링겔만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이 조직의 구성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 각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일인 성과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심리 현상입니다. 심리 현상인데 1인의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100% 힘을 다 씁니다. 그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각자 줄다리기를 하면은 몇 프로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거는 93%까지 떨어진다. 93%.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명이 더 붙었는데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요 둘 중에 둘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할 때 내가 100% 힘을 다 썼는데 한 명이 붙으니까 내가 힘을 좀 덜 써도 요 놈을 쓰겠지. 요 놈은 내가 덜 써도 요 놈을 쓰겠지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힘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게 4명씩 붙으면은 요게 85%로 떨어져요. 85%. 그러니까 거의 15%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놈이 하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옛날에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막 줄다리기 하잖아요. 뭐 30명, 40명씩 붙어가지고, 30명, 40명씩 붙어가지고 막 영차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요. 100%다 영차 하지 않고요. 어떤 놈 뒤에서 줄만 잡고 있는 놈도 있어요. 그죠? 내가 안 해도 뭐 저놈이 열심히 하겠지.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데 가서 보면요. 100%가 딱 붙어가지고 100%가 영차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면 저놈이 하겠지. 저놈이 하면 저놈이 하겠지. 다 미루다 보니까 이 1인당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한 최선을 안 하고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8명씩 붙으면요. 8명씩 붙으면 이게 49%까지 떨어져요. 49%. 그러니까 반도 힘을 안 쓴다는 얘기.
나중에 16명이 붙으면 몇 프로가 떨어질까? 여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일링게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16명 붙으면요, 한 20%도 안 쓸 것 같아. 그거 똑같은 거지. 줄다리기, 초등학교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뒤에서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손만 올리고 있는 놈도 있고, 저기 또 다른, 짓거리 하는 애들도 있고. 요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날로그 세대. 이게 무슨 얘기, 어디까지 했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돼야지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혼자 막 알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혼자 막 알리고 다녀. 그래서 어떤 A라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나와서 요것이 이제 배가의 원리가 되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100%다 하면서 요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내 파트너가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요것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100%할 일이 참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요 파트너 밑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데다가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여러분 조직이 좀 커질수록요, 여러분은 더 바빠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더 바빠져야 돼요, 원래가. 내가 내 파트너 나 혼자 있었을 때, 아니면 내 파트너 한 명 나왔을 때, 두 명 나왔을 때, 양쪽에 나왔을 때,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나왔을 때는요, 사실 내가 더 바빠져야 되는데, 내 하위에 파트너가 3명, 4명, 5명 나와도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하고 옛날하고 봤을 때 별로 바빠진 게 없다. 그 사람은요, 덧셈의 법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덧셈의 법칙. 왜? 이제 누군가 B도 나오고 누군가 C도 나오고 누군가 D가 나왔어.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러 다닌다는 그 이유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계속 줄어들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왔어도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따로 빼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 내가 했던 100%의 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바쁘겠죠. 그죠? 평소에는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 나오면요, 내가 5시간, 4시간, 5시간 일을 해야 돼요. 두 사람 나오면은 내가 6시간, 7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내가 일을 할 시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시간은, 그것은 그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 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이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는데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오면은 더 바빠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가 나왔다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안 하고 여기에다가 계속 이쪽만 신경 쓰고 여기만 쫓아다니고 다니면은요, 요 사람도
A도요, 자기가 C가 나왔을 때는 100% 일을 다 했죠. 근데 누가 나오니까 이거를 안 해. 여기만 쫓아다녀.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 했을 때 100이었으면은 5명이 했다. 그러면 각자 20% 뺏기 일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혼자해서 100%의 효과를 보는 거나 5명이 20%씩 해서 효과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00%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덧셈의 법칙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명이 각자 100%의 노력을 해서 500%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요게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을 때까지, 최소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 때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파트너가 나왔다고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옛날에 했던 100%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면요, 10명이나 와도 똑같아요. 아까 그 법칙에 의해서 내가 안 해도 네가 하겠지.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네가 하겠지. 사람만 늘어나. 의미가 없는 멤버십입니다. 내가 안 하면 얘들도 안 해. 내가 100% 다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이 사람도 안 해. 내가 100% 다 할 거야. 요렇게 복제가 돼야지만이 이게 진짜 배가의 원리에서 인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100만 점 올렸어요. 100만 점. 다 해가지고 100만 점 올리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 해가지고 각자 100만 점씩 해서 전체적으로 500만 점이 매출 떠야지. 그게 이제 진짜 배가의 원리에서 여러분 소득도 늘어나고 멤버십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내 하위에 누가 나왔다고 해서, 내 하위에 누가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나는 저 사람을 관리하면 되겠네 하는 그 관리의 덫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이 사업은 어려워집니다. 관리의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은. 최소한 리더스 클럽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했던 어떤 소비자 관리나 이런 건 그래도 해야죠. 그럼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 리더스 클럽 이상 유지되는 사람, 그 정도 간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도 100%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지. 내 파트너한테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되더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 하고 밑에만 쳐다보면요, 똑같이 밑에만 쳐다보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컨택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하겠지. 모든 생각이요, 대부분 비슷해요. 사람은 모든 생각이 비슷합니다. 내 스폰서나 내 업라인 스폰서나 나나 내 파트너나 모든 생각이 비슷한 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복제를 시키면요, 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명 늘은 그 다음부터는 멤버십이 안 늘어요. 안 늘 수밖에 없죠. 왜? 각자 했던 역할이 다 줄어드니까. 내가 처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5명이 움직여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위에 있는 스폰서가 내가 그 관리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링겔만의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나와 같은 구성원들한테 힘을 주는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힘이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100% 했다가 50% 떨어지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죠. 날 보는 힘이. 응?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이 스폰서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응? 이건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 왜? 이 D라는 사람이 그래 네 스폰서가 열심히 먼저 해야지 나도 쫓아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들 결국 시간이 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라인이. 그죠? 그럼 나오기 전에 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는 지금도 100% 열심히 다 할 거고, 이 사람들이 나와도 나는 100% 내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 조직이 막 커지는 거예요. 각자가 다 처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망초심이라고. 뿌앙추신. 뿌앙추신 알죠? 뿌앙추신. 중말로 뿌앙추신. 한국말로는 불망초심. 초심을 잃지 말자. 응?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하루에 내가 몇 명 만날 것인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 초심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 하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업이 재미있고 얼마나 사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정체가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 이것 때문에 정체된 거예요. 100%. 잘 멤버십 나오다가 어느 순간 딱 정체되는 사람 대부분 보면요, 자기 할 역할을 잘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도 그것이 복제가 돼서 똑같이 쫓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사업하신 지 좀 시간이 됐고 하는데, 자기의 멤버십을 계보도를 그려서 잘 보세요. 자기 계보도. 이거로? 이거? 자기 계보도를 항상 그리고 다니라고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업은 혼자 성공 못 하잖아요. 그죠? 응? 내가 있으면은 내 양쪽에 이렇게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자. 이거는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요, 동그라미 그리고 가야 돼요, 항상. 동그라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잘 그리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응? 우리 이도구 사장이 동그라미만 잘 그리면 성공합니다. 응?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누굴 넣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죠. 누굴 넣을 것이냐. 누굴 넣을 것이냐. 내 주자를 누굴 넣고 갈 것이냐. 사실 이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응? 아무나 넣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주자 안에는 사업자나 아니면은 예비 사업자, 소비자까지 다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계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보도를 사실은 매일 쳐다보고 이걸 갖고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자고 오는 분들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보도를 딱 가져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요. 근데 상담을 하자고 해놓고 왔으니까 말로만 해, 말로만. 그럼 저는 말로만 듣죠. 근데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은 하루도 못 가요. 다 잊어먹죠. 제가 뭐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 뭐 상담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뭐 지금 말로 하는 상담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까지 싹 기억하면요,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그죠? 못 살아요. 슬픈 기억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잊어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기억이 뭐 50년, 100년 살아있어. 그럼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계속 슬퍼가지고, 그죠? 하물며 그것도 잊어먹는데, 계보도 없이 와가지고 툭 그냥 뭐 툭 말로 툭 던져갖고 이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뭐 100%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보도 안에 계보도를 항상 그리고 다니시면서 요 계보도 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갈 사람들, 사업자든지 사업자가 없으면은 예비 사업자 있잖아요. 예비 사업자, 그죠? 요 사람들을 항상 이 동그라미 안에 넣고 요걸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 요걸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에서 진짜 뭐 중국 가면요 다 1억에, 요새는 다 1억에. 옛날에 다 1억이 이제 다 바뀌었어. 이거에서 이거로. 옛날 5천 하더니 이제 다 1억이야. 어떤 사람 또 2자를 찍더라고. 이제 2억까지 준다고. 뭐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돈을 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외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자,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후원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목표를 갖고 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은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은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은 여러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응? 딱 사업적인 부분만 상담을 해야지만이 스폰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일을 막 상담하면 부담되면은 계속 상담하자면 상담해 주겠어요?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어째세요? 자, 어쨌든 이 사업자를 여기다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요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각자가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고 사는 게 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사실은 여기 A, B, C, D가 있으면요. A에 대한 A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하고 있다, B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도요, 각자 상세하게 다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상담을 해야지 스폰서가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왜? 상담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가지고 요 상담한 목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면은 판매자까지 가든지 아니면 팀장까지 가든지 뭐 그런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열흘에 한 번 하든 더 정말 여기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돌아가면은 3일에 한 번 하든 더 활성화가 된다. 지금 막 멤버십이 막 늘어난다. 그럼 하루에 한 번 상담하든 더 늘어나면은 하루에 2번씩 상담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담 횟수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것은요, 결국 이 스폰서가 나의 전체 계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내 파트너들을 이 스폰서로 인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요, 상담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상담을 받고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고 같이 노력하고 했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고 더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했을 때 뭐 파트너를 동행시켜도 돼요. 나하고 내 스폰서하고
요렇게 요쪽에 있는 파트너를 동행시켜도 되고, 또 나하고 스폰서하고 요쪽에 있는 파트너들 동행시켜도 되고, 아니면 둘이만 상담을 해도 되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가 스폰서한테 상담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파트너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 파트너가 자기도 이렇게 라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요 A란 사람, B란 사람은, A는 B의 스폰서지만은 나는 B의 업라인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상담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해서 복제돼서 내려가야 되거든. 올바른 복제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상담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조직은 올바른 상담으로 복제가 돼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사업도 쉽잖아요. 그죠? 근데 상담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담할 게 없어. 상담할 게 없어요. 그래. 왜? 안 움직이면 상담할 게 없어요. 뭐 움직여야지 상담을 하죠. 아, 누굴 만났는데 내 밑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 어쩌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전달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막 이런 걸 갖고 여기다 적어가지고 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은 내가 뭔가 일을 했으니까 상담거리가 있는 거죠. 상담거리.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상담을 하자고 그래도요, 뭐 상담할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잘 돼요? 그럼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죠? 목표 잡고 열심히 하세요. 성공의 8단계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요, 이제 더 서먹서먹해지는 거야. 이제 상담을 요청을 못 하죠. 할 것도 없고, 해봤자 깝깝하긴 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 깝깝하잖아요. 그죠? 응? 제가 요번에 중국에, 가서 제가 뭐 간다고 누구를 다 끌어내고 하지는 못해요. 제가 가서 뭐 어떤 초보자를 컨택을 하거나 뭐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뭐 제가 그거 살죠. 중국말만 잘하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욕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데려오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서 사업에 동참을 시킬 자신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가서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긴가민가 했던 부분에서 사업을 알아보고 하겠다. 요렇게까지는 제가 만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센터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기다 데려놨어요. 그 데려와라. 근데 오지는 못한다 이거 상황이. 응?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누군가를 데려와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저하고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만들어 놓고 요 사람이 궁금한 부분이 요건데 총장님이 알아서 지금 얘기를 잘 해주면 좋겠다 하면 저한테 정보를 주면은 그게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인상도 뭐 쓰고 뭐 무뚝뚝하고 하지만은 이제 일어나서 갈 때는요 너무나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네요. 저도 이런 거에 옛날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일반 제품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남한테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좀 머뭇머뭇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진짜 괜찮네요. 제가 먼저 써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 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초대한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상담하고 후원받으면 되겠네. 그게 후원이잖아, 후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하니까 돈 벌더라, 돈 되더라, 너도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너는 얼마나 했는데? 너 돈 벌어? 얼마 버는데? 보여줘봐. 했을 때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우리 보여줘요. 딱딱. 그럼 다 그냥 다 논리 자빠지. 이게 진짜냐고. 응? 진짜 이렇게 번다.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업라인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 본부장이 얘기하는 거, 총장이 얘기하는 것은요, 말의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호미로 이렇게 하나 뜨는가, 흑. 여러분이 스폰서가 얘기하는 것은 삽으로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업라인, 그것도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포크레인으로 흙을 캐내는 거야. 호미로 흙을 떠가지고 어디다가 흙을 쌓아놓는 게 빠르겠어요? 포크레인으로 팍팍 퍼가지고 쌓아놓는 게 빠르겠어요? 포크레인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게 후원이에요. 그거 못 받으면은 계속 호미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토 판매사가 많이 있죠. 오토 판매사. 근데 뭐 사업 한 3년, 4년, 5년 했어. 야, 애터미 돈 된다. 너 얼마 했는데? 나 5년 했어. 얼마 버는데? 한 200 벌어. 그러면 너나 해라, 너나. 200 벌라고 내가. 너 5년 했는데 200밖에 못 버냐? 앞으로 벌 거야. 그거는 네가 5년을 했는데도 200밖에 못 벌면 앞으로도 별 볼일 없다는 것을 그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제대로 된 후원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제대로 된 계보들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스폰서 상담을 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전화만 한다고 돼요? 뭐 여기에다가 맨날 뭐 올리는 사람도 있어. 누구 거 받아가지고 똑같은 거 맨날 그거나 올려. 그거 뭐하러 올립니까? 움직여야지.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올릴 시간에 움직여라. 응? 사람을 만나야지. 시간이 없대요. 잠자지 마라 그러면. 응? 아니 안 자면 되잖아요. 잠자고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런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돈 벌겠대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야 제가 버린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다 정리가 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저는요, 진짜, 애터미가요, 제가 딴 데 가서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애터미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정말 레벨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활동력 있는 사람들, 정말 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앞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 회장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는 여기는 신세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신세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세대가 제가 볼 때도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세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대로 해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신세대냐? 아니에요.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어떤 사람은요, 20대, 30대, 40대도요, 생각이 10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 70이 돼도요, 생각이 30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애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나이 먹었다고 지금 못 움직여. 괜찮아. 잘 움직일 수 있는 놈 갖다 놓으면 돼요. 말 못해. 말 잘하는 놈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가 어린데도 생각이 늙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몰입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지멋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보세요. 저희 회장도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세미나를 하면은 다 중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공사 세미나는
통역기가 없어요, 통역기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 사실 이제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도망가기도 좀 그렇고, 옆에 또 바로 지사장이 붙어가지고, 혹시 나를 감시하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회장님 강의나 이제 또 통역 강의가 있잖아요. 이제 성공의 길. 요번에 이제 김성일 총단장이 와서 했는데, 그럴 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참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새롭게 들리면서, 그래, 한국말 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자. 근데 회장님이 그 중국의 그 성공의 길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 참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참 어려웠다.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난 지가 한 2년 됐죠? 2년 동안 애터미가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만들어 놨다. 이제 폭발합니다라고 회장님 그 말씀 딱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 속으로 탁 들어온 거예요. 진짜다. 진짜 이제 코로나 끝났고, 코로나 끝나가지고요, 1, 2년 원래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힘든 시기를 애터미가 버텨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가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저 말이 정말 맞다. 지금 우리가 진짜 기회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고, 협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각자 목표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움직인다면은 여러분은 그 혜택을 지금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앞으로 1년이나 3년 지나갔을 때요. 여기에 어떤 분은 본부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판매사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들어와서 에이전트도 있죠. 3년 뒤에는요, 몰라요.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지는. 본부장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전트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부터 폭발의 속도가 다르고, 폭발의 강도가 다르고, 정말 누가 제대로 집중해야 하고, 몰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제대로, 정말 제대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정말 제대로. 이제 일주일이면 2024년도 갑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도가 또 오겠죠? 한 번간 24년도는 이제는 절대 오지 않고 또 시간이 가면 2025년도 갑니다. 그럼 그 2025년도라는 것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정말. 응? 나는 어떻게 변해있고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를 회장님 말씀하셨다나 차원 초월해서 가보시라고요. 가서요,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생각으로 3년 뒤에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겠다. 어떤 차를 몰고 살겠다. 우리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겠다. 응? 어떤 취미생활을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꿔야 돼. 그것만 꿔도요, 저는 이 사업에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면 뭐해요? 나올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나와서 서로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3년이 지났을 때요, 정말 애터미 제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삶의 차이는요, 여러분 상상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상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상상 이상.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제대로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의 스폰서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손을 잡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을 잡고 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잡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뿌리치는 겁니다. 본인이 뿌리치는 그 손을요, 계속 잡아줄 수는 없어요. 왜? 손 잡아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건 여러분한테요,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하면 왜 혼내느냐? 자, 여러분 뭐 혼내서 뭐 하겠어요? 질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회장님이 세미나 때 말씀하셨죠? 이 등신들아, 응? 그 혼내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그래,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왜 안 움직여서 돈을 못 벌어하느냐? 왜 성공을 못 하느냐? 막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가 스케이트도 타고 막 그냥 승마도 타고 막 그냥, 어?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도 그래요. 막 답답해요. 진짜 사실 답답해. 응? 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났는데 왜 스스로가 이것을, 응? 본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꿈이 없고 왜 그렇게 잘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응? 그냥 누가 내 밑에서 뭐 좀 하면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소탐대실로 사업을 하는지 저는 막 그것이 너무 답답해요. 그것이 계속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어린 반풀없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응? 바보입니까? 스폰서가? 2024년도는 혹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강 살자. 가난의 삶은 어때? 서민의 삶으로 살자. 가난한 버티다 보면 뭐 되겠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다면요,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평생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불편하게 살게 해주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애터미 됐잖아요. 이번에 김성일 그 총단장이 와서 한 얘기가요, 자기는 자기가 성공을 했죠. 약간 오만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김광렬이, 김문숙이 보니까 이거는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무나 성공하는구나.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전 참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저 정말 맞는 얘기다. 응? 왜? 똑똑한 사람만 성공하면요, 저도 못하고 다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포크레인 보조기사 했던 사람도 성공하고, 몇십 년 동안 집에서 재봉틀만 했던 그 김문숙 크라운도 성공하고, 신용 불량자도 성공하고, 망한 오리탕집 박정수 임페리얼도 성공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세탁소 아줌마도 성공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성공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100%.
100% 있는 이 성공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꽉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앞으로는. 그렇다면은 아마 내년에 12월 24일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때는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자기 삶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도 꼭 되시란 얘기입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될 수 없는데 되라고 하면요, 그건 제가 사기꾼이고 우리 박항희 회장이 사기꾼이에요. 그죠? 근데 될 수 있다는 걸 되라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봤죠?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 사업을 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나는 그분들 같이 지금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멋진 정말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도 꽤 됐으니까 이제 2024년도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지만은 남은 일주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남은 일주일 남은 이 시간에 내년도의 목표를 미리미리 짜셔야 돼요. 2025년도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혼자 짜기가 어렵다. 스폰서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제가 어떤 생각이고 저는 내년에 12월까지는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무슨 목표를 잡아야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스폰서가 정확하게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지 않아요, 여기는. 그죠? 뭐 시원하죠, 지금. 여기가 춥다고 하는 분들은 저기 저 중국의 하얼빈 좀 한 번씩 갔다 와요. 그럼 영하 25도. 가면 그냥 거기는 아주 약간 조금 아주 시원해요, 거기는. 여긴 시원한데 거긴 시원해. 어쨌든 뭐 날씨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죠? 그 무엇도 여러분의 성공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없어요. 성공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뭐가 막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막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해치고 성공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2025년도에는 정말 애터미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애터미에서 나 정말 성공이 너무너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고 실제로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금액들도 착착착착 찍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